여러분, 매년 늦가을쯤에 그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년에 입었던 두꺼운 겨울 코트 꺼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 네. 무심코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는데 그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촉감이 딱 느껴질 때 저도 그 기분 진짜 좋아합니다. 맞아요. 꺼내보면 완전히 잊고 있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막 구겨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의 기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분명히 내가 번 돈인데도 마치 길에서 뜻밖의 횡재를 한 것 같은 그 묘한 짜릿함이 있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잊혀진 겨울 코트 주머니가 국가적 규모라면 어떨까요? 국가적 규모요? 네. 우리가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는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라 무려 수조 원에 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출처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금융의 사각지대를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거군요. 사실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5070 시니어 세대를 타겟으로 한 1분짜리 짧은 정보성 영상 대본입니다. 도입부부터 아주 친근하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 사용자 설정 잼 반갑습니다. 5070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AI 파트너 시니어 AI 뉴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거든요. 아, 5070 시니어분들을 위한 AI 채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제목이 무려 나만 몰랐나? 스마트폰 터치 3번에 공짜 돈 20만 원 찾았습니다. 이거든요. 썸네일에는 숨은 돈 찾기라고 크게 적혀 있고요. 와, 터치 3번에 20만 원이요? 썸네일 문구도 완전 시선을 확 끄네요. 네, 엄청난 후기죠. 하지만 이 자료를 단순히 어르신들을 위한 앱 설치 안내서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 텍스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요? 어떤 게 숨어 있길래요? 이 짧은 1분짜리 스크립트 안에는요, 현대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행동 경제학의 정수, 또 인간의 인지적 마찰을 완전 제로로 만드는 정교한 설계가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단순히 숨은 돈 찾는 법을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이 수십만 원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막 배달팁 1,000원, 2,000원에는 그렇게 벌벌 떨고 철저하게 예산을 통제하면서 왜 도대체 내 이름으로 된 수조 원의 자산은 허공에 떠다니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역사를 좀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이 잠자는 돈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걸까요? 이 대본에서도 딱 지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예전에 만들어둔 통장, 카드 포인트, 보험금 중에서 안 찾아간 돈이 수조 원이 넘는다고요. 사람들이 흔히 내가 내 돈을 왜 몰라 하시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믿고 있잖아요. 내 돈을 내가 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역설을 이해하시려면 돈을 잃어버리는 개인의 건망증 탓을 할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도록 구조화했던 과거의 시스템을 보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였다고요? 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마찰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아날로그 뱅킹 시스템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각 은행들이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었어요. 아, 각 은행끼리 담장이 엄청 높았죠. 맞아요. A은행의 데이터는 철저하게 A은행 안에만, B은행 데이터는 B은행 안에만 고립되어 있었죠.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돈이 자기들 금고에 머물러 있는 게 이익이니까 굳이 다른 은행과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대학생 때 학교 앞 지점에서 만들었던 A은행 통장에 뭐 한 3,000원, 군대 갈 때 억지로 만들었던 B은행 통장에 5,000원,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흔히 있는 일이죠. 이 돈들이 있다는 걸 제가 어렴풋이 안다고 쳐도 과거 시스템에서는 이 흩어진 파편들을 다 회수하려면 비용이 너무 컸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평일에 막 반찬해야지 각 은행 지점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서류 잔뜩 써야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거예요. 내 자산 10,000원, 2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나의 금쪽 같은 시간과 노동력, 즉 한 5만 원어치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완전. 그 불균형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합리적인 뇌는 이거 비용이 이익보다 크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포기였죠. 아, 굳이 찾으러 가는 게 더 손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심리적 회계의 영역에서 아예 지워져 버립니다. 내 자산 목록에서 그 돈들을 무의식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개인의 작은 포기들이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서 국가 단위의 거대한 수조 원이라는 유령 자본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결코 멍청해서 돈을 잊은 게 아닙니다. 낡고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물리적 장벽, 그 마찰력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포기하도록 구조적으로 강제했던 거죠.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오늘 분석하는 이 대본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단 3번의 터치만으로 이 거대한 장벽을 다 부숴버릴 수 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를 하던데 사실 여기서 저는 좀 삐딱하게 접근해보고 싶어요. 삐딱하게요? 어떻게 말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스마트폰에 이 앱 하나만 깔면 터치 3번으로 꽁돈 20만 원 찾아줄게 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당장 이거 사기 아닌가 의심부터 할 거거든요. 당연하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새 막 스미싱이다 뭐다 악성 앱 깔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보기술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시니어분들이라면 이 불안감이 훨씬 더 클 텐데요. 이 자료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자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잠재우고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은 기능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쵸. 믿을 수가 있어야 쓰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사용자가 이거 사기 같은데? 하고 의심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분짜리 대본의 작성자는 그 심리적 장벽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나요? 앱 이름 즉 어카운트 인포를 말하자마자 바로 강력한 심리적 닻을 콱 내립니다. 바로 이건 정부에서 만든 안전한 앱이에요 라는 딱 한 문장입니다. 아, 정부에서 만든 거다. 네, 이 한마디가 시니어 타겟층에게는 결정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마법의 키워드인 셈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 부분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요? 보통 우리가 정부가 만든 공공기관 앱 이렇게 딱 들으면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막 무한 반복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알 수 없는 에러 코드 뜨고 뭐 하나 잘못 누르면 툭 하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최악의 사용자 경험 말이에요. 시니어들에게 공공기관 앱이란 그 자체로 또 다른 거대한 장벽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거엔 그랬죠. 그런데 이 대본은 막 어려운 영어 답 필요 없음? 지문이나 비밀번호 한 번이면 끝!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어떻게 정부 앱이 이런 복잡함을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술적 혁신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오픈뱅킹 API의 마법이죠. 오픈뱅킹 API요? 네, 어카운트 인포는 사실 단순한 껍데기 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년 동안 여러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가며 시스템을 강제로 통합해서 만들어낸 마스터키의 결과물이거든요. 아, 은행들이 각자 쌓아놨던 성벽을 정부기관 주도로 허물어 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각 은행 성벽을 일일이 맹금으로 넘어가야 했다면 이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지하의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자기들만의 금고 안에 가두어 두었던 우리 계좌 데이터를 중앙의 API 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개방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API, 즉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막 대화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야, 그거 진짜 엄청난 작업이었겠는데요? 엄청나죠. 이 백엔드의 거대한 인프라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즉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그 복잡한 과정이 마법처럼 싹 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지문 한 번이면 끝! 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군요. 네, 데이터가 이미 안전한 중앙망을 통해서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용자는 은행마다 복잡하게 로그인하고 인증할 필요 없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문인식 한 번으로 모든 은행의 문을 동시에 털컥 열 수 있게 된 거죠. 복잡하고 귀찮은 백엔드의 수고를 시스템이 다 떠안으면서 사용자가 겪는 마찰력은 3번의 터치라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 거네요. 와, 진짜 혁신입니다. 대본에서 참 가볍게 지문 한 번이면 끝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폐쇄적이었던 금융 생태계를 개방시킨 엄청난 기술적, 정책적 피바람이 숨어 있었던 셈이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정보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앱을 깔았다고 치죠. 백엔드의 마스터키가 작동해서 지문 한 번으로 수많은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긁어왔어요. 네, 조회를 한 거죠. 화면에 내 계좌 한눈에 버튼을 눌렀더니 우와, 진짜 잊고 있던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딱 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값 속에 들어온 진짜 현금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게 단순한 조회에서만 끝났다면 그건 그냥 화면에 예쁘게 떠있는 쓰레기 데이터에 불과할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읽어오는 것과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한이거든요. 권한의 차이요? 네, 만약 과거처럼 그냥 흩어진 계좌 잔액을 한 화면에 보여주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용자는 아마 내 돈이 저기 있네 하고 확인만 한 뒤에 또 귀찮아서 다시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 맞아요. 그 돈 찾으려면 결국 또 은행을 가거나 각 은행 앱을 다 따로 설치해야 하니까 마찰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본은 이 앱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대본에 보면 조회 후에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버튼을 누르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야, 이 8글자가 이 전체 과정의 진짜 클라이맥스군요. 맞습니다. 발견 즉시 곧바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스톱 솔루션이죠. 인지적 마찰과 물리적 마찰이 완전히 소거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내 돈 얼마 있나 구경하는 게 아니라 타행이 안 쓰는 계좌를 내 맘대로 싹 부숴버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돈을 내가 지금 쓰는 주거래 통장으로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실행 권한까지 API가 열어주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내 지갑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본의 작성자는 복잡한 기술적 성취를 막 자랑하는 대신에 아주 탁월한 전환을 시도합니다. 대본에 이런 후기가 등장하거든요. 어떤 후기요? 저도 이걸로 어제 치킨값 벌었습니다. 라는 생생한 문장입니다. 와, 저는 사실 이 대본을 분석하면서 그 치킨값이라는 단어에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치킨값 좋죠? 수조 원의 잠자는 돈, API 통합, 금융갈재원 이런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은 우리 뇌에 축접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디지털 공간 어디쯤에 떠돌던 0과 1의 그 무미건조한 데이터가 저 버튼 하나를 딱 누르는 순간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라오는 따끈하고 바삭한 치킨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보상으로 확 변환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정보가 이렇게 즉각적인 현실의 이득으로 바뀌는 경험을 제시한 거죠. 행동경제학에서 흔히 인간은 지연된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하거든요. 치킨은 못 참죠, 솔직히. 네, 화면 속 20만 원은 그냥 픽셀에 불과하지만 바삭한 치킨은 당장 내 침샘을 자극하는 현실이니까요. 게다가 이 자료의 후반부를 보면 치킨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감정적인 영역까지 건드립니다. 감정적인 영역이요? 어떻게 나오죠? 대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로 생활비 보태거나 손주 용돈이라도 벌어보세요. 이 제안이 정말 강력합니다. 손주 용돈이라 이건 확실히 단순한 치킨값 같은 소비를 넘어서는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손주에게 쓱 쥐어주는 10,000원짜리 한 장. 이건 단순한 화폐 교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어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가족 내에서의 따뜻한 역할 확인, 그리고 세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자본인 거거든요. 야,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낡고 잊혀졌던 과거의 데이터 찌꺼기가 스마트폰 터치 3번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고결하고 따뜻한 사회적 가치로 연금술처럼 변환되는군요. 맞습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질적인 행복으로 직결될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이 1분짜리 짧은 대본 안에 흩어진 금융 인프라의 통합, 마찰 비용의 제로화, 행동 경제학적인 즉각 보상,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환원까지. 꽉 찼죠, 아주. 네, 이 모든 개념이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네요. 결국 이 자료는 그냥 꽁돈 찾는 방법 알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기술이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어떻게 되찾아주는가에 대한 아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대본 맨 처음에 나왔던 나만 몰랐나?
라는 도발적인 문구 기억하시죠? 아, 네. 썸네일 문구였죠. 이건 전형적으로 사람들의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깊은 분석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아주 뼈아픈 통찰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뼈 아픈가요? 금융의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API라는 마스터키가 이제 전 국민 모두에게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키를 돌려서 내 자산의 문을 여는 행동 그 자체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라는 거죠. 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네, 훌륭한 도구는 이미 다 쥐어졌으나 알지 못해서 혹은 귀찮아서 행동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 거대한 기술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만다는 현대사회의 정보격차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후령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한들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성 안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벌써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시니어들을 위한 숨은 돈 찾아주는 앱에 대한 짧은 홍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과거 아날로그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마찰의 역사와 그것을 단숨에 뚫어버린 오픈뱅킹 API의 혁신을 보았죠. 네, 그리고 그 기술적 혁신을 치킨과 손주 용돈이라는 인간의 가장 감각적이고 따뜻한 욕망과 연결시킨 놀라운 설득의 기술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 자료 대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대본 마지막에 오늘의 한마디라면서 아주 멋진 명언을 공유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네네.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작은 시도가 당신의 내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와, 늦은 나이란 없다. 오늘의 작은 시도. 진짜 뭉클해지는 문구네요. 그렇죠.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저 시니어분들을 향한 따뜻하고 상투적인 격려의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도 방금 그렇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처럼 시스템의 마찰을 이겨내고 스스로 마스터키를 쥐라는 의미로 다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비단 시니어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보화 사회의 홍수 속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강력한 행동 촉구 메시지로 들립니다. 행동하라는 서늘한 경고이자 부드러운 넛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훌륭한 기술적 집약체,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이 기계는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 묵직하네요. 그저 목적 없이 무한히 스크롤되는 숏폼 영상을 멍하니 보면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과 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블랙홀인가요? 아니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나의 자산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킹해서 되찾아주는 당신만의 완벽한 마스터키인가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라는 마스터키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찾기 귀찮게 만들어서 혹은 스스로 잊으라고 강요해서 방치해두었던 여러분만의 거대한 과거의 흔적들, 그 겨울 코트 주머니를 꼭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잊혀진 데이터가 오늘 저녁 따뜻한 치킨으로 변하는 그 마법 같은 전환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무엇이 바스락거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